눈밑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는 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프팅 최고봉 성형외과 전문의 이봉무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서 눈밑 꺼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눈밑이 저는 안티에이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눈밑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실제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부위라서 시술을 할 때 저도 항상 신중히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눈밑에 대해서 어떻게 시술을 하면 좀 안전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실 볼륨감을 채우는 물질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얼굴에 볼륨감을 줄 때 크게 안전한 재료가 3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지방이식, 두 번째 히알루론산 필러, 세 번째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3가지를 얼굴에 주로 쓰지만 저는 눈 밑에 이 3가지 중에서 지방이식과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좀 쓰여왔고요. 그렇게 쓰여오면서 시술의 테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의사분들도 정립이 된 상태인데 물론 100점짜리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지방을 이제 복부나 허벅지에서 뽑아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위에 이식하는데 눈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부가 아주 얇고 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 지방 이식을 합니다. 지방 이식의 장점은 재료 자체가 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생착이 됐을 때 거의 반영 구조로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재시술에 대한 번거로움이 좀 없다는 장점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생착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착률이란 말은 필요한 부위에 지방을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이 얼마나 남냐가 저희가 생착률인데요. 생착률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마다 정말 좀 다르고 부위마다도 많이 다르거든요. 눈밑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 빠질 걸 대비해서 조금은 과감하게 넣지만, 그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생착률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뭘 넣는지도 모르게 다 빠지고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2차, 3차 지방을 다시 뽑아서 넣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은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한번 생착이 돼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필러라도 여러 가지 물성을 가지는 필러들이 나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깊은 층에서 단단한 필러로 좀 올리고, 얕은 눈물고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필러로 넣어서 경계를 조금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눈 밑에 경계를 그냥 매끄럽게 다듬을 정도로만 한다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양쪽 1cc 내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필러 같은 경우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필러를 하면 나중에 흘러내리진 않을까요? 혹은 뭉치지 않을까요?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필러를 좋은 필러를 쓰시고, 그리고 시술자가 욕심을 내지 않고 안전하게 올바른 위치에 시술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필요는 없고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필러 시술을 할 때 필러는 최소한의 용량으로 어느 정도 진짜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 정도만 좀 하시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 불편한 게 없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싶을 때 그러면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는 유지기간이 1년에서 2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필러 시술을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 경과를 보면 1년 이내 이상 갑니다. 물론 이제 시술을 하고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볼륨감의 감소는 좀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필러 시술을 할 때 필러는 따로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이 세월이 좀 많이 지났을 때 적어도 한 20-30% 정도 남아서 볼륨감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옛날보다 좀 못하네 하실 때, 그럴 때 그냥 소량씩 조금씩 해주시면 아마 좋은 유지 기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안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볼륨감을 좀 채울 목적으로 요즘에 핫한 시술들이죠. 스컬트라, 주베룩, 울트라콜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하시고 하러 오시는데 의사분들마다 개인적 견해는 좀 다르겠지만 눈밑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결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결절이 저희가 시술로도 100% 완전하게 해결을 해드리기가 힘들고, 수술을 하더라도 피부 너무 가까이 결절이 있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게 다시 시술하기 전 원래대로 거의 95% 이상 가까이 돌아가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부작용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시술할 때 안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눈 밑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를 조금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눈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눈밑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전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술적으로 좀 필요한지, 아니면 시술로도 충분한 해결을 좀 할 수 있는지, 수술, 시술 둘 다 좀 잘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원장님들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시술을 하신다면 아주 만족도가 좋은 부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